금융감독원의 조성목 과장입니다 하는 전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이 아주 극성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융감독원에 진짜로 조성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장은 아니고요. 승진을 하셔서 국장입니다. 네, 이분의 실제 직함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 선임국장인데요. 오늘은 조성목 국장과 함께 더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부터 또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처음 뵙습니다. 조성목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사기범들이 왜 콕 집어서 조성목 과장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요. 글쎄요, 뭐 그동안에 이제 김미영 팀장이나 그전에 김명 팀장 있었죠. 김선영이라든가 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칭해서 하긴 했었는데 예. 지금 사기범 목소리를 최근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월 전에. 예. 그래서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기범들이. 그래서 피해가 지금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사기범들은 조성목 과장이 자기들한테 타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치사한 그 반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조성목 국장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뭐 금융감독 원장이나 뭐 예. 더 높으신 분들도 예. 네, 사기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조성목 과장이라고 하는 게 국장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국장이 되셨는데 네. 아 과장 정도면 뭐 전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그 팀장도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지를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아주 세니까 뭐 혹시 이런 마음을 좀 노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연구소가 한 1000여 개 있다고 그래요. 보이스피싱 연구소가 그 연구소에서 사람 심리까지도 연구를 하니까 예. 아마 그런 명칭 하나도 다 연구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있는 분을 이렇게 하면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분이 진짜 있는 분이네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서민금융 뭐 고리 사채라든가 네. 이런 거는 이제 언론 노출이 좀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조성목 하면 이제 예. 믿기 쉬운 그러니까 그 검색 포털에 치면 이름이 나올 정도시죠. 또 아주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칭을 했는지 궁금해요. 어떤 수법을 쓰던가요? 이제 사기범이 이제 자기가 경찰이라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금감원의 조성목 과장이 전화가 할 테니까 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짧게 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조성목 과장이라는 사람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예. 지금 통장이 개설이 잘못됐으니까 예. 이 돈이 다 지금 빠져나가게 생겼으니까 예. 제가 지금 바쁘니까 우리 밑에 직원 보낼 테니까 예. 직원이 가면은 그 돈을 좀 줘라 예. 네. 이렇게 시키는 직원한테 전화를 직접 돈을 그렇습니다. 전달해라. 네, 전달해라. 이게 현금 수취형 수법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본인이 전화를 받고 보니까 네. 이게 그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전화가 오면 예. 그 국제 전화라고 이렇게 그렇죠. 문자가 그렇죠. 안내가 네. 나오고. 그것도 떴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희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런 전화가 이제 한 대여섯 건이 와가지고 네. 아 이거는 피해를 진짜 당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알리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현금 수취형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정말 찾아가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돈 있으면 갖고 계시라고 그러고 찾아가서 가져오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80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현금 3천만 원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게 한 다음에 그걸 냉장고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누가 내 잘못하면 누가 인출해 갈 수 있으니까 현금을 찾아다 막대는 이렇게 숨겨놔라. 이렇게 이제 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게 한 뒤에 훔쳐가는 범죄가 올 초 월 5건 안팎에서 지난 9월에는 19건까지 지난달에는 36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요. 돈을 받아가는 사례인데 올해 초에 없다가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점점 대담해지는 거네요. 교묘해지기도 하고. 지금 나온 사례는 이제 그 침입 절도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침입 절도형. 절도. 네. 집에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나 뭐 장롱에 보관시켜 놓고 뭐 이렇게 예. 와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는 네. 그런 형.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간 큰 사례는 예. 저걸 넘어서서 예.
직접 만납니다. 예.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예. 위조된 그 신분증, 예.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신분증이라든가 그래서 좀 안심하게 금감원 하는 신분증, 거군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예. 돈을 받고 유유히 예. 그 잠적하는 그런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전화 사기로는 좀 잘 안 되니까 요즘 수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통장 그 발급 심사를 좀 강화시키고요. 네. 그리고 안 쓰는 통장들은 좀 정리를 하고 해서 대포 통장을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직접 사람한테 받아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이 많이 극성을 부리는 형국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 절반 이상은 저런 피해입니다. 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돈을 찾아오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엄마 그렇군요. 나야 나 뭐 그러면서 돈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절박하면 이런 것에 더 속기가 쉬운 편이죠. 돈이 필요로 하는 분들 뭐 대출을 미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포통장 매매를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나가신 이후에 예. 고객님 그 은행권이나 금융권 관련해서는 전산 그 원래 다 이제 통합으로 신탁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돼서 이제 전산망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삭제된 이후에는 고객님 뭐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아무래도 고객님 그 대출금 받으신 이후에는 내년 그 초반기에는 그 신용도까지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 돼요. 고객님 이거는 조금 그 우회적인 방법이라서 그 외부 기업체에서 전산 업무 보시는 분이거든요. 전산 쪽 만지시는 분이요. 예, 그래서 고객님하고 좀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그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보장해 줄 테니 비밀을 지켜달라. 또 이렇게까지도 다가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싱 그 사기 방지를 위해서 네.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싱 사기는 좀 현격히 줄었지만 이게 이제 대출 사기로 번져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돈이 급박한 어려운 서민들 경우에는 어떠한 유혹에도 좀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네. 때문에 전산 작업을 통해서 지금 신용 등급 그걸 높게 네.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그 편취해가는 네. 그런 피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대응 방식도 모아봤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무대응형입니다. 대량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압수했는데 대포통장이 뭔데요? 네, 당당한 그래요. 제가 대응형입니다. 능력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능력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차분한 훈계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서 네. 박병호 수사관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 그만 괴롭히시고 그냥 빨리 좋은 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슴이 아프냐. 아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그럼 나 한국 가면은 나 일 좀 시켜줘요. 한국 언제 오신대요? 나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냥 그만 두시고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만 두고 오세요. 얼른. 알겠어요. 끊어요. 예. 전액은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게 사실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 사기범들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단 전화를 받으면 사기에 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한마디만 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확률이 한 50% 이상 올라온다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 대응형은 대처하던 대답들을 하고 뭐 훈계라기도 하고 사기범님 뭐 당황하셨어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롱하는 면도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기범한테 가장 잘 대처하는지는 저도 좀 헷갈려요. 어떤 겁니까? 지금 저 사례에 나온 분들은 예.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예. 이건 사기 전화라는 걸 알고 네. 이렇게 하신 경우고요. 예. 피해를 이제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당황을 합니다. 예. 그런 그 예. 전화를 받게 되면 예. 혼이 나간다거나요. 예, 예. 정신을 잃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자꾸 섞다 보면 예. 점점 진짜 같이 이렇게 예, 느껴지는 예. 그런 예. 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전화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하면 대부분은 다 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현명하고요. 적어도 한 2곳 이상의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못 믿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기범이 말한 예를 들어서 금감원 조성묵 과장이 전화를 할 거다. 네. 그랬으면 금감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예. 금감원 조성묵 과장이 있습니까? 예. 해서 이제 있다면 바꿔 달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전화가 왔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잘 바꿔줘요, 금감원에서. 당연히 뭐 교환도 있고 다 바로 바꿔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예. 지금은 그 1332 네.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332로 전화를 하시면 네. 즉시 상담을 해드리고 그분들은 계속 이런 전화를 받기 때문에 감을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금융감독원이 아마 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도 금감원을 파는 모양인데 금융감독원이 일반인하고 뭐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뭐 피해 상담을 해주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소비자부가 그 예. 우리 미션 중에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을 그 금융 거래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찾아가거나 뭐 현금을 달라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예. 어디든지 간에 예. 개인의 그 개인 정보, 예. 그래서 비밀번호라든가 뭐 예. 인터넷 보안 인증서라든가 예.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요. 예. 특히 그 뭐 현금을 어디다 찾아놔라 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네, 알겠습니다.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로 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